네, 그거 아시나요? 우리 몸은 살이 빠지는 순서가 따로 있어요. 오늘은 그 순서를 과학적으로 보여준 연구와 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지 유전자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사람들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주는 웰니스 플래너라는 직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 DTC 유전자 상담사 교육협회 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조은희라고 합니다. 2016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비만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저칼로리 식단을 진행하면서 MRI로 지방이 줄어든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이 어디서부터 먼저 빠지는지를 뇌 촬영하듯이 MRI로 찍어본 거죠. 그 결과 놀라운 점은요. 우리가 보통 먼저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팔이나 다리, 그런 지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방, 간, 췌장, 복부, 내장 주변의 지방이 먼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뱃살은 피하지방, 겉살보다 내장 지방부터 먼저 줄어드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영상 링크를 아래 고정 댓글에 먼저 걸어두었습니다.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솔루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똑같이 다이어트를 해도 누구는 뱃살이 빨리 빠지고 누구는 잘 안 빠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유전적 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FTO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지방 섭취에 더 민감해서 뱃살이 더 쉽게 찌고 빠지는 속도가 더디게 나타나죠. LIPC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있으면 혈중 중성 지방이 쉽게 올라가요. 또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같은 식단을 해도 혈중 지방 수치가 빠르게 안정되는 타입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나는 왜 남들과 다르게 살이 안 빠지지라는 의문이 유전적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장 지방부터 줄이는 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저칼로리 식단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 또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식단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공깃밥은 하루에 반 공기 정도, 식빵은 하루에 한 조각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신에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계란 한 개가 보통 단백질 6g이에요. 손바닥만한 크기 고기가 단백질 20g에 30g 정도. 매 끼니마다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을 넣는 게 좋습니다. 바쁘다면 단백질 쉐이크를 보충해 주셔도 좋습니다. 운동 시간이 없으시면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움직여 보세요. 30분마다 일어나기, 전화 통화는 서서 걸으면서 하기, 5층 이하의 계단은 걸어서 이용하기, 이런 습관만으로도 하루 걸음수가 무려 3,000에서 5,000보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연구에서 내장지방 감소 효과가 확인된 수준이 됩니다. 이런 습관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하면 여러분 뱃살 확실하게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굶고 저칼로리 식단을 버텼는데 단기적으로는 살이 빠진 효과가 있지만 결국 요요가 오거나 혹은 탄수화물을 줄이면 너무 예민해지거든요. 또 기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죠. 사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살이 찌는 방식과 빠지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FTO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지방을 쉽게 저장해요. 그래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죠. 유전자에 맞는 전략을 쓰지 않으면 결국 같은 패턴을 실패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저칼로리 식단으로 감량이 가능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적 특성과 한국인의 탄수화물 위주 식습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예민해지죠. 피곤하지요. 또한 요요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유전자를 알고 그에 맞는 맞춤 전략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만 조절해도 효과가 크고 또 다른 분은 단백질 흡수 능력을 고려한 식단을 바꿔서 요요 없이 감량을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유전자 검사에도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유전자 검사만으로 나의 근본적인 식생활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당신은 혈압이나 혈당에 대한 위험군이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내 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즉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검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겠죠.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자서 유전자에 맞춘 솔루션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루틴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유전자를 알기 쉽게 이해시켜주고 또 유전자에 맞는 식단을 구성해주고 또 바뀐 루틴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누군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진짜 유전자 검사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짧은 영상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유전자 맞춤 PT가 무엇이고 어떤 솔루션을 주는지에 대한 영상을 아래 고정 댓글에 넣어두었으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 다이어트 실패가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 체질 때문일 수도 있구나. 여러분은 더 이상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만나볼게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자유롭게 화이팅!